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설 연휴 동안 한국은 미세먼지 폭탄을 맞아 신음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수도권과 중부 지역은 대기질이 아주 나빴습니다. 원인은 역시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애군을 쫓는다는 믿음 때문에 음력 새해 때마다 폭죽을 터뜨리는 풍속이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폭죽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올해 춘절은 중국이 완전한 포스트 코로나19 체제로 맞이한 첫 명절이었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이동량이 전년 대비 26% 늘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폭죽 행사가 열렸는데요. 홍콩에서는 5년 만에 대규모 폭죽 행사가 열려 무려 33만 8천 명이 몰렸습니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는 새해를 기념하는 각종 폭죽 행사와 조상을 위한 기리는 가짜 지폐 태우기, 향 피우기 등 폭죽 관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침체 속에 이제는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던 중국의 폭죽 산업이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처음 맞은 2024년 용이의 춘제에 전에 없는 호황을 되찾았고, 그러자 한반도는 물론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중국 다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춘절 연휴 첫날 밤에만 478마이크로그램까지 폭증했고, 국내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인 75마이크로그램의 6배가 넘는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스스로 본인들이 숨통을 조이는 꼴입니다. 중국의 춘절 기간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한반도 일부 지역에 유입되며 설 연휴 날씨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설 당일인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고, 특히 12일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 20시간 만에 해제됐을 정도로 먼지 농도가 130마이크로그램을 기록, 아주 심각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풍을 탄 국외 오염물질이 국내로 유입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 몰려있는 화력발전소도 문제인데, 이제는 춘절 폭죽 때문에 미세먼지 폭탄이 날아오다니 앉아서 미세먼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죽 연기가 한국까지 넘어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 춘절 기간 항공기에서 찍은 중국의 영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폭죽이 중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중국 전역이 불에 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폭죽을 터뜨린다면 공기질이 탁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산둥성 내 한 지역은 춘절 연휴 기간인 지난 12일 오전 초미세먼지 농도가 198.9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폭죽 때문에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해지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대기오염은 물론 실제로 많은 문제를 낳자 중국도 2017년부터 불꽃놀이를 제한했습니다. 중국의 불꽃놀이 폭죽 산업은 2012년 이후 약 10년 동안 침체기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 환경 보호 캠페인이 중요해지자 중국도 2017년부터 폭죽놀이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자 중국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폭죽 규제를 완화해버렸습니다. 민심을 달래면서 전통 민속 활동도 기리고 소비 경제도 회복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린 조치였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그동안 억눌린 중국인의 반발 심리를 안정시키고 경기 침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이 대기질을 나몰라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폭죽이 터질 때 나는 요란한 소리가 앞귀를 쫓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더 많은 폭죽을 쏟아부었고, 이때 터뜨리는 폭죽 의향은 개인이나 기업이 불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올해 폭죽놀이 폭죽 생산 판매 규모는 이전 설에 비해 약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앞기보다 무서운 대기질 악화를 몰고 올 뿐이었습니다. 중국은 불꽃놀이 폭죽 분야에 있어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소비국입니다. 중국산 불꽃놀이 폭죽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합니다. 중국의 폭죽 시장 규모는 생산과 불꽃놀이 연관 사업까지 합쳐 약 20조 원이라고 추정될 정도로 막대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만 전국에 걸쳐 약 6,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후난성 류양시 일대는 중국 폭죽 생산의 황금 삼각지대로 불리는데, 이곳에서 중국 폭죽의 절반가량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폭죽놀이 규제를 완화해주자 결과는 중국 전역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바로 옆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불꽃이 옮겨붙는가 하면 주택가 골목에서는 아파트 건물이나 주차장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폭죽을 맨홀 아래로 집어넣었다가 폭발해 다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빠뜨린 폭죽이 하수도에 가득 찬 메탄가스를 터뜨리며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쏘아올린 폭죽이 고층 창문에 꽂혀 화재가 났는가 하면 집안에 쌓아둔 폭죽에 미리 불이 붙어 난리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시골 집마당에선 불꽃놀이에 놀란 개가 폭죽을 물고 뛰쳐나갑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쓴 것 같은데 폭죽이 사방으로 터지면서 되려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새해 애군을 쫓기 위해 터뜨리는 폭죽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푸젠성 트로우도 소실됐습니다. 지역별로 폭죽 규정이 달라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딴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로 춘절 불꽃놀이 원정이나 단속 경찰과 추격전 등이 중국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딱 1년 전 설 연휴 때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 경찰이 불꽃놀이를 금지하자 분노해 경찰차를 뒤집어버린 중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중국 웨이보와 트위터 등 SNS에 올라왔던 이 장면은 허난성 저우커우시 루이현 주민들이 폭죽을 쏘려는 사람들을 연행하려던 경찰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경찰이 폭죽을 사용한 사람을 연행하려고 하자 경찰차를 에워쌌고, 몇몇 시민은 경찰차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발로 부수고 경찰차에서 뗀 번호판을 들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강한 공권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중국에서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작년 설 연휴 동안 폭죽놀이를 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의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래서 민심도 달랠 겸 폭죽놀이 제한을 풀어준 것인데, 역시나 전국적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춘제를 전후한 폭죽놀이는 일주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길게는 한 달 넘게 이어집니다. 이러니 풍향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죽놀이를 두고 중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화를 내도 부족할 판국에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최근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불꽃놀이 문화유산을 훔쳐가려 하기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폭죽놀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가 설 폭죽, 불꽃놀이를 재허용과 관련해 중국인들의 인식을 인터넷 댓글을 통해 조사한 결과 43%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춘제 불꽃놀이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27%는 한국이 불꽃놀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해 중국의 문화를 빼앗으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훔쳐가려는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꽃놀이를 허용해야 한다니 그야말로 뜬금없는 주장을 한 건데요. 실제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한국 불꽃놀이를 검색하면 한국이 세계유산 신청을 통해 중국 문화의 흔적을 지웠다는 글이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반면 한국문화재청은 불꽃 또는 폭죽놀이 관련 문화를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할 정도로 폭죽놀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폭죽놀이에 이렇다 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있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때 중국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중국설을 음력설로 훔쳐간다고 난리더니 올해에는 불꽃놀이를 훔쳐간다고 또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먼저 한국의 김치, 한복, 부채춤, 심지어 독립운동가 국정 및 민족까지 훔치려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들이 문화를 훔치려고 한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란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타국의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자신들의 문화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